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민간 기록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고 또 관심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는 한편 시민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관리 계획 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최성진 원광대 교수와 함께 민간 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민간 기록물 관리 방안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연역도 하시고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많이 쌓아오셨는데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기록물을 작년부터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민간 기록물 수집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집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작년과 금년에 이제 익산시에서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민간 기록물들을 공모전을 벌여서 수집을 했는데요. 2년간 총 통틀어서는 한 2,800여 점이 조금 2,800여 점이요. 네. 근데 인상 깊은 것은 첫 해 2021년 작년이죠. 네. 작년에는 749점이 수집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081점이 수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한 3배 정도, 2.7배 정도가 증가한 양이니까요. 갈수록 이제 시민들도 이제 그만큼 인식이 좀 높아졌다. 맞습니다. 작년도 이제 높아진 거죠. 네. 이제 민간 기록물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하고 종류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쓰여졌던 그런 기록물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2,000여 점이 넘는 그런 민간 기록물들이 이제 수집이 됐는데 좀 특이할 만한 거, 좀 그 말하자면 가치가 있다랄지 아니면 특이한 그런 기록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종류가 방대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친숙한 주제로는 초등학생의 일기장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뭐 1년 한두 달, 뭐 1년 정도 쓸 수 있는 일기장 갖고 있지만 여러 권의 일기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익산시에서 살았던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좋았고, 특히나 금년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주제로 공부를 벌이다 보니까 교육에 관련된 향교라던가 또 학교 또 만약에 종교시설에서 했던 교육 자료들 이런 것들이 수집이 돼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평상시에는 보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어떤 병원의 그 현판이라던가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그 아주 낡은 그 막걸리 병, 술병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이제 다이얼의 전화기라던가 또 교무수첩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엿보는데 아주 충분한 자료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수집하게 되면 더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자치단체들이 민간 기록물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이제 수집을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익산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민간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이제 재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민간 기록물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냐,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 기록물에 대한 가치는 여러 학자들 또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정체성을 발현한다거나 우리의 전통 의식을 계속 이어가고 또 시민 문화라는 것을 확대하겠다 같은 가치를 찾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시민 의식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들여서 제가 조금 쉬운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마 우리 사회자님도 그러시겠지만은 아마 퍼즐 조각을 맞춰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어떤 최종적인 이미지를 두고 퍼즐을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는 거죠. 이 퍼즐은 여기에 놓여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최종적인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퍼즐 조각이 어떤 이미지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퍼즐을 맞춰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퍼즐 하나하나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주변의 거를 맞춰가면서 가는 거니까요. 이 민간 기록물이 바로 이 퍼즐 조각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그려내고자 하는 시민의 어떤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또 시민들은 어떠한 생활상을 갖고 있는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 매개체로서 이 민간 기록물이 활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이제 민간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어떤 그 생활 기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이 이 지역, 익산이라는 지역에서 삶의 토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이제 이 민간 기록물이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대하다는 것은 보존과 관리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현재 지금 2,800여 점이나 이제 2년 동안 맞습니다. 수집한 것이 그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관리 실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방대한 양이 지금 수집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일단은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공공 기록물들과 함께 수집된 것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온도와 습도가 완벽한 환경에서 일단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익산시에서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기록 계획이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라던가 혹은 보존, 수집 계획들이 아직 명확하게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차 준비해야 될 것들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금년과 내년에 이제 새로운 기록관이 건립이 되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관리 기본 계획들이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수립이 되고 나면 이런 지금 수집되고 있는 민간 기록물들도 체계적으로 이제 보존 관리 계획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안전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존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제 관리 계획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만드느냐, 체계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지금 과제가 되겠고요. 이제 민간 기록물이 이제 수집물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공모전 형태로 해서 무작위로 이제 수집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제 좀 체계를 갖추어서 어떤 그 주제랄지 어떤 뭐 지역이랄지 뭐 일정한 테마를 좀 그 한정을 지어서 이렇게 조사하고 수집을 하면은 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좀 수집 단계에서부터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비유를 드렸던 퍼즐 조각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무작위의 그 수많은 그 기록물들을 다 찾으려고 하면은 힘들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산도 필요하지만 인적 자원도 필요로 하고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조그맣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로부터 접근해서 점점 확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록물들을 수집을 한 건데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좀 기록물이지 않습니까? 기록화되지 않은 것은 수집이 되지 않는다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채집을 한다랄지. 맞습니다. 이런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모 수집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을 수집하는데 인터뷰라던가 실제 가서 구술체록을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기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을을 가져올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직접 가서 마을을 기록하고 우리가 거꾸로 기록을 생산해내는 주체로서도 조사 분석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수집된
민간 기록물, 민간 뭐 유산이겠죠. 네. 이 유산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네,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익산시나 뭐 교수님 같은 전문가를 네. 통해서 이제 보존 관리 방안을 네, 이제 네, 세워야 네. 되겠지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네, 네. 관리를 해야 네, 과연 효율적으로 그리고 네, 네. 앞으로 그 쓰임새가 네네네네. 제대로 쓰임을 네, 다 할 네, 수 네. 있도록 관리 네, 네, 계획을 만드냐 이게 네, 네, 중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익산시와 함께 연구 용역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관리 보존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다양한 해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서 만약에 익산시가 원한다면 필요한 관리 계획들을 마치 수학 공식을 대입하듯이 넣으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보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보존을 보존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럼 이 어떤 방향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대답해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도 활용, 둘째도 활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조금 다르게 나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들은 공공에서 생산되어지는 기록물들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민간기록물도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게 활용이 될 때 그 가치가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수집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활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활용을 할 거니까 이런 수집 방법이 필요해, 이런 관리 방법이 필요해, 이런 보존 계획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런 역발상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수집과 관리 계획이 네. 아주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익산시가 이제 이런 민간 기록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양의 수집물이 모였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존 관리를 위해서 이름하여 이제 시민 역사 박물관 네, 네. 이런 것도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이다. 네, 네,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디지털 뭐 네, 네, 기록관 네. 같은 것일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맞습니다.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그 시민역사박물관 그리고 이런 그 기록관이 네.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그 운영을 해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네.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네.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익산 시민역사박물관. 네. 근데 사실 지금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박물관보다는 기록관을 이제 명칭을 쓰기를 더 네.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시민 역사 기록관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공간에 갈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은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화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기록관이 먼저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것이 주로 박물의 형태였어요. 박물관의 형태였어요. 네. 그래서 기록물들을 보관을 하고 또 보관된 일부를 시민들이 가서 전시하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공간들이 단순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장소로서도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장소.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추구해 나가는데요. 그거를 전문적으로는 라키비움식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라키비움이 이제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그다음에 뮤지엄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도서관, 그다음에 기록관, 그다음에 박물관의 네. 기능을 통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익산시도 기록관이 이 라키비움식 모델을 추구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나의 기록관을 두기보다는 지금 도심지 내에는 그 빈 점포라든가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서 작지만 시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기록문화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기록관이라고 하는 네.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다른 지자체에서의 어떤 디지털 기록관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마치 가상 공간에 가서, 예를 들면 가상 공간에 가서 내가 실제처럼 그 전시 공간을 보고 또 혹은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익산시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기반을 가진 이제 그 기록관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것은 시민분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네. 기록계 활동에 참여를 하고 또 실제로 거기서부터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같이 개발하고 해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또 시민들이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는 기록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축적된 네. 그런 그 기록물들, 민간 이제 문화유산들을 네. 시민들이 직접 찾아내서 보관하고 네.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네. 만들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바로 커뮤니티 매핑 방식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네. 또 자주 만나서 네. 이런 공간에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네, 네.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접근이 수월한 곳 네, 이게 네. 돼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제안 드리는 것이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공간이라는 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유 공간이요. 네, 맞습니다. 네. 공유 공간이라는 걸 쓰는데 어떤 공간을 여러 명의 임의의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이런 기록관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서요. 만약 그런 기능을 더한다면은 아마 시민들과 더 친숙하게 또 가까이 기록관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민간 기록물이 참 방대하고 네. 다양하고 또 관리의 어떤 필요성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활용 방안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네, 네. 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네네네. 되겠습니다. 네네네. 이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이전에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네.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할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록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전문 아키비스트들, 그러니까 그 기록 연구사들이죠. 네. 그 다음에 IT 전문가들이나 또 시설 관리 운영을 맡아줄 수 있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행정 인력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민간 기록물이라는 것은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 가치가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활용에 관련된 조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때때로는 마케팅이라던가 네. 혹은 사업 기획이라던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인력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행정이 추진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행정에서 그 모든 인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팀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 보고서에서 이제 제안했던 것이 협력형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이 혼자 이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하지 말고 민관, 학이 함께 협력해서 이러한 민간 기록물 관리에 대한 운용을 함께 해나가자는 것인데요. 행정은 행정에 관련된 지원 부분과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수익 모델이라던가 서비스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민간 기록물 자체가 가진 것들을 분석하고 또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기록관, 기록 연구사 같은 전문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말하자면 문화 경영을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그 문화 산업과 네, 맞습니다.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하겠군요. 네. 이제 익선 씨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네. 민간 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네,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기에는 네.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제도적으로 좀 이런 기록물 관리, 네, 네. 앞으로 활용 방안 네. 이런 부분까지 이
조례에 넣어서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좀 그 법안 내용 자체가 제도 자체가 네, 네. 완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떤 점들을 이 조례 안에 좀 네, 넣어서 네. 확실하게 네. 해야 할 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익산시 조례는 총 18개의 지침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네. 분명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제 연구 보고서에 이제 특히 1조에서 9조에 해당되는 상세한 내용들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것들을 아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큰 범위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걸음을 익산시는 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1년도에 이제 행안부에서 민간 분야 기록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었는데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의 조례 내용이 아직은 가장 기본 기초 네. 단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내용들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항목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네, 아직은 네. 좀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집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 안에 이제는 활용이라는 부분을 좀 더 다룰 필요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위원이라던가 조직이라던가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의 지원 부분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활용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네. 좀 명확히 좀 나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이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활용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민간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이 활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 시민들의 어떤 역사, 네. 교육을 위한 자료, 네,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체험,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쭉 전래되어 네, 온 네. 그런 민간의 어떤 그 체험, 네, 맞습니다. 이런 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이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면 네, 이걸 네, 갖다가 네. 놀이로 만든다랄지. 네, 맞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네. 다양한 방식의 어떤 활용 네. 방안이 있을 텐데 네. 어떤 방안이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연구 보고서에서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라던가 이리마블이라고 이름을 짓긴 했는데 네.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기업들과 연계해서 민간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과자를 개발해 본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해 보긴 했는데 좀 주목할 부분은 교육 분야가 일단은 우리가 먼저 실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제 2025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새로운 교과 과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네. 그 고교학점제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청도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서 우리 그럼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일단 언뜻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백제 혹은 네. 마한 또 근대의 익산시가 가졌던 어떤 교통의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들을 아마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시민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작은 이야기들의 집합체, 우리가 집단의 기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익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익산시의 어떤 애착심이라던가 또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게 단지 내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등록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막혀 있지만 앞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 외국인들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활용 부분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익산을 알리기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에 대한 그 민간의 역사 네. 이것이 이 스토리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네. 각인되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특히나 이 다문화인들이 증가하는 이런 시대 조류 속에서도 네. 이것의 필요성이 민간 기록물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지 네. 않겠나 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교육 자료 네. 또 이런
체험으로서의 어떤 민간 기록물의 활용 뭐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고 네,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것이 과연 산업화할 수 있는 네네. 네, 비즈니스로 네, 네. 좀 발전할 수 있는 네. 방안은 없을까? 네, 또 네, 이런 네. 또 고민도 해봅니다. 네네네. 활용 방안을 염두에 네. 두고서 수집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네네. 이런 비즈니스적 요소로 이렇게 네.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해외이긴 한데요. 네. 호주 국가기록원이 바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조직인데요. 네. 물론 거기에는 그곳은 이제 공공기록물도 하고 민간기록물도 같이 다루기는 합니다만 네. 조직 자체 조직의 구성을 보면 그 안에 비즈니스 비즈니스라던가 또 기업, 그 다음에 파트너십, 또 네. 신기술 적용과 같은 분야가 아예 따로 별도의 조직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이렇게 창출되고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은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순이익이 네. 그런 사업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도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가 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런 것도 개발을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 이 체계 구성이 우선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민간 기록물의 관리와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 최 교수님께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네, 네. 민간 기록물에 대한 어떤 계획이 네. 있으면 말씀해 네. 주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도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다 보니까 이런 기록물들이 도시와 함께 연대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네. 특히나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던가 또 새로운 도시 관리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민간 기록물들이 어떻게 지역의 문화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지, 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도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는 스마트 도시가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인데 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기록관이나 커뮤니티 매핑에 기반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시와 연대해서 도시 시스템 안에서 이 문화가 녹아들 수 있을지 연구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연구 과제는 무궁무진하게 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간 기록물이 이 지역의 역사 문화의 보고라고 하는 것을 오늘 대담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을 할 수 있고 또 삶의 토대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민간 기록물을 활용을 해서 역사, 문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진 원광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